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주 전에 제가 네일 아트를 받았거든요. 이 네일 아트를 받은 지가 진짜 한 10년 만에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10년도 더 됐지. 10년도 더 됐지. 제가 옛날에는 네일 아트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30만 원을 넣으면 10%를 적립을 해줘. 그러니까 30만 원을 넣으면 33만 원어치 네일 아트를 할 수 있고 50만 원을 넣으면 55만 원어치 네일 아트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다 이제 회원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립을 해가지고 받고 그랬는데 네일 아트를 제가 즐겨 했었어요. 좋아했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암에 걸리시고 이제 그런 정신없는 순간이 딱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이후로 네일 아트는 쳐다도 안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 20 몇만 원어치를 그냥 띈 거야. 왜? 안 갔으니까. 그거를 쓰러 가야 되는데 안 갔으니까. 그리고 거길 가서 뭐 환불을 해달라 이런 말을 할 겨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1년 정도 안 오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이후로 네일 아트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요즘에 문득 수영을 하고 이렇게 수영을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약간 생활도 안정되고 약간 이렇게 애들도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자라서 옛날처럼 그렇게 완전히 밀착 관리를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네일 아트하고 손발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동네에 가서 했더니 손발 다 합쳐서 10만 원이더라고. 했어. 근데 요즘은 알죠? 매니큐어가 아니라 그 젤로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거 한 벌써 3주 정도 됐는데 근데 저는 손톱이 좀 긴 걸 싫어해가지고 짧은 손톱으로 하다 보니까 손톱이 귀엽다 그러더라고. 원래 손톱이 길고 크면은 더 네일 아트 한 그게 더 확실히 이제 보이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 참 네일 아트를 해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10만 원이 저에게는 뭐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날도 참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왜 감사하냐면 내가 집에서 공부방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또다시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컨설팅 하면서 이제 만난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20대에 그 자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엘리트지 완전히. 외고를 나와서, 대학교도 좋은 데를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기업을 들어간 거야. 대기업을 들어가서 이제 거의 뭐 한 23살에 졸업해가지고 대기업을 한 6, 7년 정도 다닌 그런 자매였거든요. 28, 9 된 그런 자매였었는데 이제 결혼을 결혼한 지 한 뭐 1년도 안 된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너무너무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정도 힘드냐면 20대인데도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막 생리가 막 멈추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생리를 막 안 하고 막 20대면 한창 몸 컨디션이 제일 좋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물어보니까 한 1년에 연봉이 한 8천 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8천 정도면 훌륭한 거죠. 여자가 20대의 나이에. 그런데 이제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여자분이 딱 결심을 한 거야. 난 그냥 퇴직을 하고 이러다가는 애도 안 생기겠다. 이러다가는 애가 생겼을지라도 어떻게 애 잘못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어, 퇴사를 하고 집에서 공부방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러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퇴사를 하고 공부방을 하는 와중에 뭐 후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10년 후에는 후회를 안 할 거라고. 10년 후에는 그 회사 10년 다닌 거랑 애들 집에서 공부방 하면서 10년 지난 거랑 만약에 비교를 하면 집에서 공부방 하면서 10년 지난 게 더 나을 거라고. 그래서 이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뭐 마음의 안정, 뭐 가정의 평화, 웰빙 이런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하면 10년 후에는 후회는 없을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20년 후가 되면 진짜 이걸 하길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그렇지만 너무 조급한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 준 게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남편이 돈을 벌면서 여자가 집에서 그것도 애들이 없는 시간에 뭐 시간으로 치면 한 1시서부터 한 6시 정도? 1시서부터 한 6, 7시? 뭐 그 정도. 그 정도에는 집에 사람이 없잖아요. 애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뭐 나이라도 그 정도 시간에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애가 뭐 어린이집을 다니는 나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좀 집에 거실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해 보는 거를 추천을 해 드리고, 별로 가족에게 그렇게 큰 그런 부담 아니면 가족의 희생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걱정이 되면, 어, 뭐 중고등부 이런 애들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초등부 월화수목 이렇게 가르치시거나,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를 가르치면 뭐 늦은 밤까지 가르치고 뭐 이러니까 약간 애들이 어린 아이일 때는 좀 약간 가족에게 피해가 가기도 하겠지만, 그것까지 걱정이 된다면 약간 애들이 어릴 때는 어린 나이에 맞는 이렇게 초등부로 운영을 하시다가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밤늦게 들어오거나 막 뭐 그러고 할 일도 별로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엄마가 뭐 중고등부를 해도 크게 뭐 상관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자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어. 어떤 부류가 있냐면, 쓸 땐 쓰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이런 부류가 있고, 어떤 엄마는 그러더라고. 나는 몸을 까딱하기 싫어가지고, 그 몇 푼 더 벌자고 어디 다니는 것보다 그냥 아끼면서 사는 거를 택했다고. 그래서 진짜 그분은 진짜 아껴. 진짜 너무 숨 막힐 정도로 아껴. 근데 그럴 만도 하겠지. 남자 혼자 벌고 본인은 어디 가서 막 일하고 그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아끼는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면서 산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막 아끼면서 사는 그런 쪽은 영 내 체질에 안 맞거든. 쓸 때는 쓰면서 살고, 물론 뭐 이렇게 막 너무 허례허식 뭐 이런 쪽에는 절대 아니지. 나는 뭐 가방이나 이런 걸 살 때도 내 눈에 예쁜 걸 사지, 그 메이커를 보고 사거나 명품이라고 사거나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를 이렇게 보면 컴플렉스가 좀 많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난 먼저 들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쓸 때는 쓰고 사는 뭐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나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면 집에서 공부방을 하십시오. 예, 집에서 공부방을 하면, 어, 집에서 공부방을 하면 이게 조급한 마음만 먹지 않는다면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2년 정도, 아무리 느릿느릿 이렇게 발전을 해가도 2년 정도 지나면
월 2, 300 정도는 반드시 벌 수가 있어요. 월 2, 300 정도는 반드시 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2, 300이 많은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를 가르쳐도 요즘에 20만 원 넘고 이러니까 한 열댓 명 정도 가르치면 이제 그 정도 버는 거예요. 한 돈 300 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애들, 자식들 뭐 원하는 학원 다 보내시고, 그 다음에 엄마들 뭐 가끔씩 뭐 네일 아트 받고 싶으면 네일 아트 받고, 어디 가서 마사지 받고 싶으면 마사지 받고, 사실 그거를 모으지 않아도, 그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쓰고 살아도 난 된다고 생각해. 여자가 버는 돈은 남편이 번 돈으로 좀 저축하고 뭐 이렇게 살고, 여자가 버는 돈은 그거 다 그냥, 애들 학원을 다니고 싶은 학원을 마음껏 보내고, 뭐 가끔씩 또 뭐 같은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이러면서 다 쓰고 살아도 그 가족이 행복하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도 다 돈 문제다, 돈 문제.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오면은 이제 이혼하는 거거든요. 가정부라 생기고 이렇게 애들 학원 못 다니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오면 애들 학원 못 보내고, 여자도 뭔가 사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 거 못 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어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이제 가정 불화 생기고 싸우고 그러다 이혼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남편은 돈 벌어오게 하고 여자는 공부방 하면서 이렇게 돈 벌어서 쓰고 싶을 때 쓰고 이렇게 살면 훨씬 가정에 평화가 온다. 가정에 평화가 온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예전에는 그렇게 난 정말 이 일을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사무치게 뭐 그렇게 뭐 느꼈던 적은 뭐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겠나 뭐 싶기도 하고, 정말 공부방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공부방을 잘하는 꿀팁 뭐냐면, 고급 서비스를 약간 적은 돈을 받으면서 해라. 그거는 공부방뿐만이 아니라 진짜 모든 비즈니스의 그냥 기본인 것 같아. 어떤 뭔가를 봤는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안경점이 굉장히 유명한 안경점이래요. 굉장히 크고 유명한 안경점인데, 그 분이 마케팅을 하나도 안 하고 성공을 한 그 성공담을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품질의 안경을 약간 저렴하게, 그러니까 마진을 조금 덜 남기고, 다른 안경점보다 마진을 조금 덜 남기고 팔 생각을 해라. 그러면 잘 된다. 그러면 마케팅이고 뭐고 마케팅에 쓰는 비용 그런 거 제로. 아무것도 안 써도 그냥 잘 된다. 입소문이 그런 거다. 입소문으로 그냥 잘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뭐 마케팅 뭐 엄청나게 돈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약간 좀 고급의 퀄리티 있는 그런 수업을 살짝 저렴하게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정말 그렇게 마케팅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막 그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잘 굴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튼 뭐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오늘도 또 제가 또 공부방 하는 공부방 하는 엄마를 예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이게 여자가 그 부부인데 애들도 자식도 있고 이런데, 학원을 해서 학원이 엄청나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비극이 하나가 생긴다? 그게 뭔지 알아? 남편이 그걸 하려고 들어. 왜? 남편이 생각할 때 믿는 구석이 있잖아. 그리고 또 남편이 생각할 때 뭐가 있냐면,
남편이 생각할 때는 부인이 자기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부인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자기 부인이 하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내가 하면 얼마나 잘 될까?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해. 그리고 부인이 어느 정도 잘 벌잖아. 그러면 벌써 남편이 열심히 일을 안 해. 그래서 남편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때려쳐. 때려치고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하자고 그래. 그러면 여자가 생각해도 남편은 자기보다 똑똑한 것 같고 같이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같이 해? 망해. 이런 순환이 되더라고. 아무튼 아무튼 이런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